광복 81돌 맞이 한말글 독립선언문. 우리말 한말을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하자. 세종께서 만드신 우리 글자 한글은 우리말인 한말을 적기 가장 좋은 글자이고 온 누리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다. 그런데 이 글자를 힘들게 만들어 주시고 즐겨 쓰라고 하셨는데 조선시대 400년 동안 공문서와 교과서도 한글로 쓰지 않고 580년이 지났는데도 한글은 제대로 빛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한자를 섞어서 글을 쓰고 있는 데다가 요즘엔 영문까지 섞어서 쓰고 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한말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도 광복 81돌이 되도록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으로 길든 외말을 그대로 공문서와 교과서에 쓰고 있다. 우리 글자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중국 한자를 썼더라도 이제 한자보다도 더 좋은 우리 글자인 한글이 있는데 이 한글을 살려서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못난 일이다. 세종께서 만들어주신 온누리 으뜸인 우리 한글, 한인샘 선생께서 갈고 닦아 오늘날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 한글을 이제 정부가 앞장서고 온 국민이 함께 즐겨 쓰고 빛내자. 지난 조선시대 중국 지배를 받다 보니 우리 글자를 제대로 갈고 닦고 쓰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오늘날은 중국을 받드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말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다. 이 한글을 갈고 닦아 오늘날처럼 쓰게 해준 한인샘 주시경 스승이 태어나신 150돌이고 한글날 제정 100돌이 되는 올해 우리는 우리말을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하자고 큰 소리로 외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길 호소한다. 우리 한말을 우리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하는 일은 한백엄의 홍익인간 정신과 한임금의 자주정신, 한인샘 주시경의 한글나라 만들기 뜻과 꿈을 이루는 길이다. 우리는 5000년 역사상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만 써본 일이 없다. 한글이 태어나고 580회가 지나도록 제대로 쓰지 않고 빛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이루어 한글 문화를 꽃피우고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다음과 같이 우리 뜻을 밝힌다. 1. 광복 81돌이 되도록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한자말을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잘못하는 일이다. 하루빨리 이 외말을 버리고 토박이 말을 살려서 쓰자. 2. 5000년 동안 써온 우리 계례말이 있고 온 누리에서 가장 빼어난 우리 글자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말글로 이름을 짓지 않고 쓰지 않는 것은 매우 못난 일이다. 우리 한말글로 이름을 짓고 적자. 3. 우리말인 한말을 우리 글자인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하자. 세계의 으뜸인 우리 글자가 있는데 한자를 섞어서 쓰고 영어까지 섞어서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우리 세대가 한말을 우리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해 우리말 독립을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주자.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81도를 맞이해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밝힘.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써야 하는 까닭. 한자는 우리 글자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쓴 중국 글자이고, 한글은 세종께서 만들어주신 세계에 어떤가는 우리 글자이며 우리말을 적기 가장 좋은 글자다. 한글은 배우고 쓰기 쉬워서 힘과 시간을 아껴주는 글자로서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며 자신감이다. 한글이 살고 빛나면 우리 결의와 나라가 살고 빛난다. 한자 나라 중국은 고등학교까지 4,500개를 배우고 한자를 쓰면 안 되는 일본은 중학교까지 2,135자를 배워야 일상 말글살이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모두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니 한글이 경쟁력을 더 키워준다. 우리 5천년 역사상 한글을 만들고 자주 정신을 살린 세종 때와 한글과 세종 정신을 살린 대한민국 때가 가장 나라가 빨리 일어나고 우리 문화가 꽃폈다. 우리 역사상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말글살이를 해본 일이 없다. 이제 우리말을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해서 우리 자주문화를 꽃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자. 이런 까닭에 광복 81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만으로 말글살이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고소한다. 세종께서 한글을 만든 건 개혁을 넘어 혁명이었다. 중국을 섬기는 성리학자들 때문에 세종께서는 몰래 숨어서 한글을 만드셨지만 이 한글은 참으로 훌륭한 글자였다. 세종께서 똑똑한 천재이기에 좋은 글자를 만들 수 있었지만 결의와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주, 민본, 과학, 실용, 혁명 정신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이고 자랑거리다. 모두 고마워하고 즐겨 써서 세종 대왕님의 거룩한 뜻과 꿈을 이루어야겠다. 세종께서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중국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느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선 내내 성리학자들이 지배한 이 나라는 한글과 세종 정신을 외면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때 이 우리 글자로 용비어천가라는 것을 지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먼저 크게 적고 한자말 근심, 지목 이런 한자말은 뒤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으라는 뜻이었고 또 월인천강지곡을 손수 지으셨는데 월자는 한자보다 한글 월은 4배, 5배는 크게 썼고 한자는 조그맣게 썼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한자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 거룩한 뜻과 꿈을 이어 살려서 우리말을 한글로만 적는 말글살이를 해야겠습니다. 조선시대 지하수처럼 목숨을 이어온 한글, 참으로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나라 글자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아들 세조 그리고 손자 성종 때까지는 한글을 알리고 쓰게 하려고 정부에서도 애썼으나 연산군 뒤부터 한글과 세종 정신은 푸대접받고 일부 양반이나 아녀자들 편지나 한자 공부 보조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이어왔으나 정부에서 제대로 갈고 닦고 널리 쓰게 하는 노력을 안 해서 한글은 제대로 빛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이지만 세종 때처럼 계속 한글을 알리고 쓰게 하면서 오늘날처럼 한글을 갈고 닦았다면 나라가 일어나 임진왜란도 겪지 않고 일본 식민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글을 제대로 쓰고 빛내어 세종의 뜻과 꿈이 살고 한글 문화가 꽃펴서 인류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한자나 외국어를 배우는데 한글은 쓰이고 그리고 그 당시 아녀자나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편지 이런 식으로 한글은 간신히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한말글로 이름을 짓고 적어야겠습니다. 우리 글자가 없었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문으로 이름을 짓고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 글자가 있는데 우리말 글로 사람 이름은 말할 것이 없고 상품과 회사 이름도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글을 많이 쓰는데 영문으로 아파트 이름, 회사 이름, 상품 이름을 짓고 씁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 글로 이름을 지으려고도 안 하고 짓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이름 짓기 교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짓고 있는 세 글자, 김유신, 강감찬 이런 세 글자로 된 이름은 중국식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중국식
식으로만 이름을 짓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 한말글로 우리식 이름을 짓고 또 일본이 이 나라를 빼앗고 못쓰게 한 우리말 땅 이름을 되찾아 써야겠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바꾼 한문 일본식 땅 이름도 이제는 버려야겠습니다. 밑에 그림에 1960년대 국회와 서울시 의회 의원들 모임 참석자들 서명인데 99%가 한자입니다. 이 나라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60년 전만 해도 한자로만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대주의와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뿌리내린 노예 근성에 빠진 이들이 그때도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한글 학회와 한글 운동가들이 이제 한글로만 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름도 우리말 글로 짓고 낱말도 우리말 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한자로 중국식으로 이름을 지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한글 반포 3년 뒤인 1449년에 간행된 사리 영웅기라는 데 박검동, 석강세, 노고소미들처럼 우리말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한글에 태어나고 3년 뒤에 이렇게 우리말 이름은 한글로 적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세종께서 한글을 알리려고 얼마나 애썼으며 이 한글이 얼마나 배우고 쓰기 쉬운 글자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회가 10여 년 전에 한옥으로 영빈관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중국 고사성어인 윤지궐중이란 옛말을 본따서 한자로 윤중제라고 지어서 저는 우리말 글로 지으라고 하면서 우리말 이름을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글로 사랑제라고 국회는 지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도 이름은 중국식으로 한문으로 지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버려야 됩니다. 특히 불교나 유교가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살리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세종께서 상당히 사랑하고 또 불교인들이 한글을 만드는데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법당 이름을 중국식으로 대웅전, 대웅보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일본이 강제로 우리 토박이 땅 이름을 못 쓰게 하고 한자말로 바꿨는데 여기 원래 우리 토박이 말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구는 달구벌, 그리고 대전은 한밭, 이런 토박이 말을 살려야겠습니다.
지금 광복 뒤에 그래도 서울을 조선시대 한성 한양이라고 하던 땅 이름을 버리고 서울이라는 우리말로 살렸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이제라도 모든 우리나라 땅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식 이름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주 정신이 살고 우리 말거리 살고 이 나라가 힘찬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글자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국식으로 한자로 이름을 지었지만은 이제 우리 글자가 있고 우리 말이 있으니 우리 말글로 이름을 지어겠습니다. 저는 1968년에 한말글 이름짓기 운동을 하면서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준 한문 한자 이름이 아니고 이대로라고 우리말글로 이름을 지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에 담은 뜻은 세상 사람이 우리말과 한글을 안 쓰고 한문을 더 좋아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내 뜻대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뜻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때 우리 친구들이 농촌운동을 함께하는 뜻벗들이 이름이 참 좋다고 칭찬해주고 편지를 쓸 때도 여기 보시다시피 1968년도에 제가 제 농촌운동 뜻벗이 이대로 각하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또 제가 우리 동국대학교 농어촌 연구부 활동을 함께 하던 부장도 이대로라고 제 한글 이름을 불러주어서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문 이름보다도 우리 말글로 지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르기 좋아서 상당히 저는 이 한글 이름 때문에 오늘날 이 한글 운동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먼저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부르고 기억하기 좋으면은 그 하나 인생을 이끄는 지침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우리가 우리 말글이 없을 때 길던 한문 이름이 지금도 짓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식으로 이름부터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영어가 좋다고 또 영문 이름으로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못난 일이고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름부터 우리말글로 지차고 호소하고 우리말글로 이름을 지은 많은 분들께 고마운 절을 합니다. 우리말글이 살고 독립하려면은 국가기관부터 또 거리 간판을 우리 말글로 쓰고 달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과 글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이 얼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얼굴인 경복궁의 광화문에 달았던 한글 현판을 떼고 한자 현판을 달았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문화재청이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라는 청와대 외국인을 맞이하는 한옥이 있는데 그 이름표가 상춘제라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로 된 손님맞이 집 앞에서 외국의 대통령 또는 귀빈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앞에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중국 한자로 된 이 현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였구나,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십수년 전에요, 우리 국회가 한옥으로 손님맞이 그 영빈관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윤직골중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따가지고 윤중제라고 이름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느 공무원이 우리 한글학회로 저에게 이건 잘못됐으니 바로잡게 해달라 해서 국회 우리말글로 지으라고 하면서 여러 개 우리말글 이름을 지어준 일이 있는데, 그때 국회는 여기 보시다시피 사랑제라고 한글로 문패를 달았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400년 동안 한글을 쓰지 않은 잘못을 바로잡자고 우리 국어운동 대학생회가 박정희 정부에 한글을 살리라고 건의해서 한글 전용 정책을 펴면서 1968년에 한글에 태어난 곳인 경복궁 광화문을 세우고 이렇게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현판을 달고 한글을 살고 빛냈는데, 그 40여 년이 지난 뒤 이 문화재청은 그 한글 현판을, 자랑스러운 한글 현판을 떼고 일본 식민지가 될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걸렸던 문화광이라고 일컫는 한자 현판을 복제해서 다시 달았습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못난 일입니다.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사대주의와 식민지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말글이 독립하고 자주국가가 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국가기관은 말할 것이 없고 거리 간판과 사람들 개인 문패 또는 사찰이나 곳곳에 걸려있는 한자 문패를 한글로 바꿔 달 것을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저는 1968년에 정부가 국민들이 한글을 살리고 빛내서 나라를 일으키자고 건의하니까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 광화문을 짓고 한글 현판을 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상 한글을 만든 세종 대왕 때, 그리고 대한민국 때 한글을 살려 쓰고 세종 정신을 살린 때 나라가 가장 일어나고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요, 천안문에 제 말글로 구호를 써붙이고
국민에게 제 나라와 애국 정신을 심어주면서 중국도 국민과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오늘날 미국과 맞서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중국 천안문이 중국의 얼굴이듯이, 중국을 상징하는 곳이듯이, 우리나라 광화문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고 우리나라 얼굴입니다. 그때 40여 년 동안 이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거기에 한글로 구호도 써붙이고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나라가 일으킨 돈으로 얼빠진 문화재청은 중국 속공 상징이고, 나라가 망할 때 걸었던 한자 현판을, 그것도 없는 것을 사진을 보고 그려서 가짜 복제품을 한자 현판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라도 광화문에 다시 한글 현판을 걸고 한글과 세종의 자주, 개혁, 창조 정신을 살려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외세에 시달리지 않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이 한글은 우리만 쓰는 글자가 아니라 외국인도 알아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국에도 한글 간판과 문패가 걸리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의 왼쪽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학교에 이렇게 그 나라 말 이름을 한글로 시골라 뽀 갈랑빠라고 학교 이름을 써달고 제 나라 말을, 제 결의 말을 한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제가 2007년에 중국 절강 월수대에 한국어를 가르치러 가서 태권도장을 만들고 그 간판을 한글로 월수 태권도관이라고 이름을 써달았고, 그 태권도장 안에는 우리 국기와 국기원키를 중국 국기와 같이 함께 달고 중국 학생들에게 태권도와 우리 문화를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대학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하는 그 건물에 세종학당이라고 크게 간판을 달고 우리 말글을, 우리 문화를 알린 일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도 이 세종학당 사업을 하라고 해서 세종학당이 오늘날 수백 개의 나라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에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러 갔을 때 교토에 김리박이라는 우리 동포는 일본에 살면서도 이렇게 문패를 한글로 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노력, 이러한 시대가, 이러한 노력이 한글이 빛내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름이나 간판, 문패는 꼭 우리말 글로 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